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돌연변이에 대한 거, 사람의 유전병에 대한 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너무 오랜만에 또 해서 자, 지금 잊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자, 사람에게 유전병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 자, 유전병이 발생한 이유 중에 원인 중에 자, 염색체 상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자, 그리고 유전자 상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알아봤고요. 자, 우리 1차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된 내용이 염색체에 이상이 있어서 일어난 유전병에 대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차 시험 범위는 자, 우리 사람의 유전병의 발생 원인, 유전자 돌연변이 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어쩔 수 없이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한 부분까지 중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시험 친 것처럼 자, 염색체 돌연변이가 염색체로 인한 유전병이 어떻게 해서 뭐 유전이 되는가? 자, 그거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자, 우리 유전자 돌연변이하고 염색체 돌연변이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유전자 돌연변이냐, 염색체 돌연변이냐, 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예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염색체 돌연변이로 인한 건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건지 자, 그거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첩되는 내용이다 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시험 칠 때 이거는 시험 범위 아닌데 왜 나왔나요? 자, 이렇게 문의하는 일 없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어떤 병이 나타나는 걸까? 자, 일단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말하는 것이냐? 자,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상의 어떤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런데 DNA 안에는 자, 여러분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DNA상에 무엇이 정보인가? 자, DNA의 염기. 자, 우리 A, T, G, C. 자, 우리 1학년 때 통합과학 배울 때 배운 기억나죠? 자, DNA에 염기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염기는 A, T, G, C 이렇게 네 가지 염기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나열해서 가지느냐? 자, 우리 좀 더 어려운 말로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유전자의 부위에 뭐 AAAA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뭐 ATTT 뭐 이런 식으로 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유전자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염기로 인해서 나의 몸에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몸의 형질이 달라진다라고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이런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염기 배열을 가져야 돼요. 정상적인 염기 서열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염기 서열에 뭐 AAAA라고 하는 정상적인 염기 서열을 가져야 하는데 자, 우리 A 하나가 갑자기 G로 바뀌었다던가 자, 뭔가 이상이 생긴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정상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뭔가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 단백질 합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어나는 돌연변이를 우리는 유전자 돌연변이라 하고 자, 우리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병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사람의 유전병이 왜 발생했니? 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지금 발생한 원인에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이상이 생겼어. 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의 염기 서열이 정상이 아니라 뭔가 변화가 생긴 거죠. 자, 이상이 생긴 부분이 DNA상의 염기 서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염색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염색체의 수, 변화 없이 46개를 가져요. 자, 그리고 염색체의 모양, 구조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이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아, 염색체 안에 그 안을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에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핵형 분석, 앞에서는 염색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였기 때문에 핵형 분석을 하면 염색체의 수, 염색체의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유전자에 어떤 이상이 생긴 경우는 핵형 분석, 자, 우리 염색체의 수를 살펴본다거나 염색체의 구조를 본다거나 해서는 절대 알아볼 수 없어요. 그쵸? 그 안에 정보의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을까? 자,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말 있죠? 유전자 검사. 자,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염색체의 수 구조를 살펴보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생화학적으로 뭔가 좀 더 상세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거는 염색체를 분석하는 기술보다는 좀 더 발달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핵형 분석보다 훨씬 더 가장 최근에 어떤 발견된 검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뭔가 병이 생기는 거. 자, 우리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이 밑에 표에 둘, 넷, 다섯 가지네요. 다섯 가지를 한번 실어놨습니다. 자,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면은 첫 번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두 번째, 페닐케톤요증. 자, 그럼 세 번째, 알비노증. 네 번째, 낭성섬유종. 다섯 번째, 헌팅턴 무도병. 자, 지금 한번 제목을 읽어봐 보면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일어난 유전병 다섯 가지인데요. 자, 지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 자,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자, 이 세 가지는 좀 진하게 되어 있죠. 다른 거에 비해서.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진하게 해놨고요. 알비노증, 낭성섬유종. 특히 낭성섬유종은 흔하게 언급되는 예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나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연하게 해두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페닐케톤요증, 헌팅턴 무도병 이 세 가지는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우리 말 그대로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변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왜 적혈구가 남모양이 된 걸까? 원래 적혈구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원반 모양.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거. 자, 근데 남모양이 됐다. 우리 농사 지을 때 남모양 아시죠?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네. 자, 우리 남모양이라고 변했다고 하는데, 그림에 한번 봐보면, 뭔가 초승달처럼 생겼죠.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둥근 원반 모양이 아니라 자, 이렇게 길쭉하게 초승달 모양으로 변했고 자, 우리 남 모양으로 변했다고 해서 남 모양 적혈구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혈구의 모양이 변하면 뭔가 빈혈이 생기나 봐요. 그쵸? 그래서 빈혈증이라는 병명이 붙었습니다. 자, 우리 원반 모양으로 생기면 혈관 속에 지나갈 때에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동동동동 떠서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남 모양으로 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남 모양은 이렇게 길게 있을 때에는 가로 누워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항상 이렇게 누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어떻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길게 세로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이렇게 세로로 세워졌을 경우에. 혈관을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 하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혈액에는 여러 성분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 하나가 혈관을 막고 있을 때 나머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척척척척, 또 이렇게 맞겠죠? 뭐 이렇게. 자, 그러면은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아져서 이 혈관이 압력을 못 이기는 순간 터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 적혈구는 둥근 모양의 적혈구에 비해서 첫 번째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야 돼요. 그런데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혈관을 막기 쉬워요. 그죠? 자, 혈관을 막아요. 막아. 순환을 방해하겠죠. 자, 그리고 혈관이 터져서 뭔가 혈액순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순환을 방해하니까, 크게 봤을 때 산소 운반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빈혈이 잘 발생하고요. 자, 그리고 이 남모양 적혈구 유전병은 여기 밑에 마지막에 정리해 둔 걸 보면은 열성으로 유전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유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남모양 적혈구 유전병을 엄마 아빠에게 모두 받아서 둘 다 남모양 적혈구 유전병의 그 유전자를 둘 다 가진다 했을 경우에는 남모양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만성적인 빈혈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잘 못합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고산지대에 태어났을 경우에, 고산지대는 그냥 정상적인 경우에도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살아가기 힘들죠. 자, 근데 이렇게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아예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성이면서 여러분들 뭔가 고산지대에는 살아남기 힘든데 이 유전자는 왜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이 남모양 유전 그 적혈구를 가질 경우에 아주 큰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세 번째 특징인데요. 자,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기생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생충이 서식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앞서 영상에서 보고 오셨죠? 자, 우리 말라리아 기생충은 적혈구에 기생해요. 자, 그런데 정상적인 적혈구에는 잘 기생합니다. 근데 남모양으로 변한 이 적혈구에는 말라리아 기생충이 서식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는 이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유리했을까요? 정상적인 적혈구보다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말라리아가 유행인 지역에서는 살아남기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말라리아가 아주 만연한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자손을 번식하는 거에 아주 큰 이득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사라지지 않고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는 원래부터 있었을까? 자, 원래부터는 있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느냐 예측했겠지만은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자, 우리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산소를 운반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자, 그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이 아미노산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아미노산이 똑같은 거 두 개 이렇게 4개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는 알파사슬, 또 두 가지는 베타사슬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베타사슬 중에 여섯 번째 아미노산, 여섯 번째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베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아이를 이루는 여섯 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글루탐산을 만드는 염기 서열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글루탐산이 만들어지지 않고 자, 발린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 아니고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자, 그래서 글루탐산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발린으로 바뀌어서 적혈구를 만드는 단백질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원반 모양이 아니라 남 모양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돌연변이고요. 자, 이 때문에 생긴 병이라서 자,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 이상 유전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페닐케톤요증. 자, 이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자, 여러분 페닐케톤요증. 자, 우리 뇨라고 하는 건 오줌 요자겠죠. 자, 우리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성분이 오줌으로 나와요. 자, 근데 오줌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성분이 내 몸에 있어서 이것이 오줌으로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오줌으로 나올 만큼 페닐케톤이 축적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이것이 페닐케톤이 내 몸을 떠돌다가 뇌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뇌에 가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킵니다. 자, 그러면 정신지체를 일으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페닐케톤이 문제인데, 자, 페닐케톤이라는 성분은 원래부터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라 페닐알라닌이 합성된 거예요. 자,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으로 변한 건데요. 자, 그럼 페닐알라닌은 무엇인가? 페닐알라닌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페닐알라닌을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자,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의 효소가 분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효소가 제대로 내 몸 안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럼 효소가 안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페닐알라닌을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페닐알라닌이 자꾸자꾸 이상으로 쌓이겠죠. 자,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점점 축적이 되니까 그거를 합성해서 페닐케톤으로 만들고, 페닐케톤이 점점 늘어나면은 뇌로 가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남아도는 페닐케톤은 오줌으로 나오고, 자, 오줌이 시커멓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페닐케톤은 원래부터 페닐케톤 요증은 일반적으로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자, 원래는 효소를 만드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자, 그래서 발생한 질환이니까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유전자 이상 유전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한 아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처럼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모두에게 이 유전자를 받아야만 발생하는 병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알비노증. 알비노증 스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했지만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알비노이라고 하는 거는 백색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한글로 백색증. 자, 뭐냐면은, 하얀 걸 말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뭔가 갈색이라던가 검은색을 띠게 하는 거는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외선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몸 전체에 멜라닌 색소를 합성합니다. 자, 그런데 멜라닌 색소가 많고 적은가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멜라닌 색소가 아예 합성되는 유전자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상이 있으니까 멜라닌 색소를 합성을 잘 못하는 거야. 자,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면은 갈색, 검은색 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자, 그래서 뭔가 하얗게 되는 겁니다. 눈썹, 아니 눈동자 색깔, 피부 색깔, 머리 색깔. 자, 이런 데가 우리와 다르게 하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정상적으로 질지 모르겠지만 흰 사자, 흰 호랑이. 자, 이와 같은 거는 뭐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뭐 이렇게 운의 상징으로 여기는데 그건 사실은 돌연변이로 인해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 또한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모두에게 받아야만 발생하는 병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 번도 말하지만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병이에요. 자, 네 번째. 자, 이것도 여러분들 거의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요. 낭상섬유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또한 유전자 이상이고요. 자, 우리 점액을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주로 폐라던가 소화계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점액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점액 뭔지 알죠? 침과 같은 이런 액체를 말해, 보호하는 액체. 자, 이게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몸 전체에. 그런데 너무 많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아니면 점액이 어느 정도는 점성이 있어야 되지만 너무 끈적끈적하면 안 되죠. 가래처럼. 자, 그런데 몸에 너무 끈적끈적하게 점액을 분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폐에 점액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돼. 근데 끈적끈적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폐 안을 끈적끈적하게 뭐가 막아서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낭성섬유종이라고 하고요. 이 또한 점액을 만드는 유전자의 이상이 생겼고, 자, 이 또한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유전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번 볼게요. 자, 헌팅턴 무도병. 자, 이거 굉장히 좀 흔하진 않지만 유명한 질환인데요. 자, 이것은 젊을 때는 몰라요. 근데 40대 이후가 되면은 갑자기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질병이어서 어릴 때는 모르다가 40세 이상에서 급격히 진행되어서 몸에 갑자기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뭔가 뭐라 해야 되죠? 우리 치매나 이런 것처럼 기억력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치매 같은 경우에는 죽지는 않잖아요. 그쵸?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자,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고요. 자, 그리고, 유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 내가 만약에 헌팅턴 무도병이야. 라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자식을 안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40세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자식을 낳았더니 내가 나중에 자식을 한창 키우고 있다가 헌팅턴 무도병인 걸 알았어. 자, 그런데 그때서는 늦었죠. 그죠? 이미 아이에게 유전이 되고 남았겠죠. 되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좀 불행한 질환이기도 한데요. 또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와 달리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헌팅턴 무도병은 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물어볼 수 있고요. 다른 거와 달리 우성이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헌팅턴 무도병이 조금 많이 언급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와 같이 5가지 대표적인 예를 알아봤는데요. 5가지 모두 유전자에 어떤 돌연변이 일어났다. 유전자의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뭔가 염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염기가 바뀌었다. 염기에 이상이 생겼다. 라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유전자 돌연변이. 제로 유전자 돌연변이는 우리가 배운 5가지의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형성평가의 대표적인 거, 간단한 것들 3가지 문제를 내어놨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